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하게 될 배득수 강사라고 합니다. 민법이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올해 시험은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평이하게. 개론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근데 이제 저한테 수업받은 분들은 막판에 테마 80 해가지고 최종 정리 예상 문제를 찍어줬는데, 기출문제하고 빈출문제, 거기서 한 90% 이상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민법이 한 85점 정도는 다 맞아가지고 상당히 그 수강생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제 이 책을 직접 쓴 저자로서 기존 그 책과는 좀 달리 양을 대폭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단 이 책만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판례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한 건데 매번 나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최종 정리용으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민법은 크게 어렵지 않게 고득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책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책을 보면 머리말 한번 보세요. 머리말을 보면 거기에 민법의 전체적인 말이 적혀 있을 겁니다. 법조문을 중심으로 판례 공부에 집중하자. 이 판례라는 게 뭐죠? 판례라는 게 대법원에서 국민과 민법이라는 게 시민법이거든요. 시민법이니까 국민, 즉 국민하고 백성민자니까 국민하고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죠. 결정을 내려주는데 요게 이제 판례라는 거죠. 판례. 그래서 이 판례는 민법이 1118개 조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한 250개 조문 배울 겁니다. 그 근거 조문을 가지고 법원에서 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민법이 40문제에서 판례가 80% 이상 나와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그래서 근거 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그러면 대부분이 판례 지문 한 2개 들어가고, 조문 한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론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5개 지문이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할 때 조문과 판례를 반드시 서로 처음에는 민법 조문이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지라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고득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1번. 좀 출제 경향이 낮은 이런 부분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한 400페이지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쓸 때 안 나온 부분은 공부할 필요 없죠.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편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출제 가능한 판례를 충분히 반영했다. 그래서 아까 80%, 90%가 판례인데 그 판례를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 출제에 맞춰서 논점 사례를 서술했다. 그건 뭐냐면 가불평, 이런 가불평 이렇게 사례를 나와요. 어떤 때는 전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례로 나오는 그 논점별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존 교과서는 달리 출제 위주 논점별로 정리 서술했다. 출제 위주 논점별 정리라면 가령 요 파트가 있다. 그러면 요 파트인 경우에 자, 가장 예를 들어서 요게 예를 들어 논점이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범죄행위다. 그럴 때는 핵심 기출문제 있잖아요. 핵심 기출문제를
배열했어요. 그래서 요거 풀고 요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뭐 핵심 문제를 예제를 넣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맞춰서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법시험이든 법무사 시험이든 모든 시험의 민법은 기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면 시험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기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모르고 공부하다 보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이해가죠? 그래서 제 교과서에서는 중간중간에 예제 문제가 다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해서 문제를 다시 논점으로 돌아오면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점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조문과 판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 쭉 넘겨보시면 그 차례에서 이제 민법의 전반적인 차례가 나오는데 우리 민법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총칙. 그래서 민법 총칙입니다. 이 민법 총칙과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이 있어요. 계약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민사특별법. 근데 여기에 총칙에서 한 보통 10문항, 14문항, 이게 10문항, 6문항에서 40문제가 나옵니다. 40문제가. 근데 민법 총칙은 이렇게 크게 권리 변동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파트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의사표시 부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법률행위 조건 기한. 그래서 이 파트로 이렇게 민법 총칙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권리 변동,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무효 취소, 법률행위 조건 기한. 여기에서 10문제 정도, 9문제에서 10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라는 건 내가 원했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원했기 때문에 여기 수강 등록했죠? 그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원해서 여기 오셨죠? 그럼 법률행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실 때 버스나 전철이 그럼 원했기 때문에 타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실어다 줬어요? 그럼 아니잖아. 원했기 때문에 뭔가 효과가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매매를 한다. 그럼 매매를 한다. 그러면 매매를 할 때 내가 사기를 원했죠? 팔기를 원했죠? 매수인은 사기를 원했죠? 그러면 팔기를 원하고 사기를 원했죠? 그럼 법률에서 성립하는 거야. 그럼 효과는 뭡니까? 한 사람은 재산권 이전해 줘야 되고 한 사람은 대금 지급해야 되죠? 이거 효과야.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 행위를 해야 돼요. 법률 행위. 근데 이런 생각 봅시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근데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상 넘어와. 그치? 아까 매매를 해서 원해서 산 사람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재산이 나한테 넘어왔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 넘어오는 거는 원해서 넘어온 것과 원하지 않았는데 넘어온 것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요게 법률 행위와 다른 그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이게 상속 같은 거. 상속. 그렇잖아요? 상속은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소유권 취득하거든. 근데 원해서 취득하느냐, 원하지도 않는데 취득하느냐,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법률 행위가, 그리고 법률 규정은 극히 예외, 상속, 공매, 경매,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극히 일부고 법률 행위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살 수도 있지만 누구 시킬 수도 있죠. 그럼 대리인 손님에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야. 법률행위 대리. 근데 법률행위를 했는데 요건이 흠결이 돼. 무효가 되죠. 아니면 법률행위 했는데 제한능력자 19세 미만인 자가 법률행위를 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가 문제죠. 그죠? 조건을 붙이는 거야. 조건을. 자, 와이프가 집에 노니까, 야, 놀지 말고 공인중개사 따라. 그러니까, 그럼 뭐 내줄게요? 그런 거야, 남편한테. 아, 공인중개사 학교 가면 지금 차 한 대, 에쿠스 하나 빼줄게. 할 수 있죠? 근데 뭐, 분명히 그거는 법률행위 했는데, 사준다고 그랬는데, 학교 가면 사주죠? 학교 가면 사주죠? 이게 조건이야. 조건을 붙인 거죠.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조건 기한을 배우는 겁니다. 법률행위. 민법 총칙에서. 그럼 이제 물권법이 뭐냐? 이제 물권은 소유권 물권이죠? 물권에서는 물권법 총론이 있고요. 물권법 강론이 있습니다. 물권법 강론에 또다시 우리가 물권법의 점유권하고 점유권 이렇게 해서 이 본권이 있어요. 본권에는 다시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제도가 있고 제한물권 제도가 있어요. 제한물권. 이 제한물권에는 다시 이렇게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어요. 담보물권. 근데 용익물권은 그러니까 지상권, 나무 땅을 이용하는 권리죠. 나무 땅,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고, 담보물권은 우리가 익히 아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총론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을 우리 배우지 않습니다. 질권이 뭐죠? 전당포 업자의 권리. 시내 전당포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보니까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챙기잖아요. 그죠? 근데 질권은 뭐예요? 전당포 업자의 권리. 전당포를 시계 갖다 막 동상 갖다 맡겨놓고 그 다음에 돈 빌리잖아. 근데 그 앞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공부하고 전당포 앞에 딱 앉아서 뭐 갖고 오셨어요? 시계 갖고 왔네요. 그거 수수료 챙게?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질권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 질권은 저당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약법은 계약법 총론과 있고 계약법 강론이 있어요. 강론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계약이 14가지 계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매매를 한다, 교환을 한다, 임대차를 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특히 공인중개사는 임대차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매매, 임대차, 교환 3가지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는 5가지 법이 있는데 요게 임대차를 냈는데 그게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인법. 이게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민법은 특별법으로 상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구워줬는데 가등기를 해놨어. 그거를 규제하는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가담법이라고 합니다. 요 법 배우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관리를 규제하는 법,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 그래서 집권법이라고 합니다. 집권법.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을 샀는데 친구한테 명의를 바꿔놔. 이걸 규제해야 되겠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40문항이 나옵니다. 40문항이.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금 매매다, 임대차다. 매매다, 임대차다. 그리고 요 계약인데, 계약은 이게 채권행위라 그래요. 채권. 그래서 물권과 채권. 물권과 채권. 물권. 권리에는 물권과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물권은 뭐냐면 물건에 관한 권리야. 소유권. 내 물건에 관한 권리죠. 근데 채권은 사실은 행위 청구권이야. 행위 청구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는 물건이지만 행위를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 이렇게 을이 있어. 매매를 했어. 매매 개념이 사고 파는 게 그게 아닙니다. 매매라는 개념은 재산권 이전을 갑이 을한테 약정하고 매수인은 을한테 대금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 계약이야. 채권 약속. 요게 매매단 말이에요. 매매. 그러면 내가 소유권 넘겨주고 네가 돈 줘. 이걸 약정하는 게 매매 계약이야. 그러면 매매 계약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죠? 소유권 넘겨달라. 대금 달라. 그죠? 행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야.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야. 약정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유권이 넘어오죠? 등기하잖아. 등기하죠? 소유권이 넘어오면 물권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채권과 물권 개념. 채권은 약정을 해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행위 청구권이고,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 그래요. 물권이라고. 그러면 이 물권을 취득하는 것도 원에서 취득하는 것과 법률을 규정해서 취득하는 두 개가 있겠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소유권 물권이죠. 아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면 법률 규정을 법률 행위에서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원했고 팔기를 원했잖아. 팔기를 원했고 사기를 원했죠? 그죠? 그럴 때는 법률 행위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물권을 취득하려면. 매매 계약하고 등기하면 내 소유권 안 드는 거예요. 그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안 하면 내 소유권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법률 행위로, 즉 원에서 법률 행위로 물권을 취득할 때 그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근데 법률 규정으로 물권을 취득한다. 근데 이때는 등기가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는 순간 등기 없이도 모든 권리가 자식한테 넘어와. 등기 없이. 그러나 내가 팔아먹으려면 등기까지 해서 팔아먹어야 돼.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법률 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려면 등기할 필요 없어. 상속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상속 같은 거. 근데 내가 팔아먹으려면 내 앞으로 등기해서 또 팔아먹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권의 발생 원인, 이 채권 발생 원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한다면은 아까 채권의 발생 원인도 법률 행위로 채권을 발생하는 게 이게 계약이단 말이에요. 근데 법률 또 규정으로 발생하는 채권행위가 있어요. 법률 규정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당이득이 있네. 부당이득. 그 다음에 사무관리네. 사무관리네. 불법행위네. 불법행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불법행위네. 자, 친구하고 싸웠어. 친구하고 싸웠는데 다툼이 있어. 주먹질이 오갔네. 주먹질이 오가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죠? 이거는, 자, 이것과는 달라요. 법률 행위로 내가 사기를 원했고, 내가 사기를 원했어. 팔기를 원했어. 이게 매매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해서 계약이 발생했죠?
원해서 계약이 발생했죠? 근데 다퉜어. 내가 원해서 싸운 건 아니잖아. 그죠? 원해서 싸운 건 아니죠?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하나 건지는 건 뭐라고? 모든 권리가, 즉 물권을 취득하려고 하더라도 원해서 취득하면 법률행위, 원하지도 않았는데 취득하면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 채권은 행위 청구권이거든요. 채권의 발생 원인에 원해서 취득하면 법률 행위로 채권을 취득하는데 대표적인 게 계약이야.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죠? 근데 법률 규정으로서 취득한다. 부당이득. 원하지도, 즉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다. 부당이득. 그죠? 누가 나를 때렸다. 손해배상이죠?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을 때 민법 750조라는 규정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래서 여러분은 법률 행위에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법률 행위를 이렇게 10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민사특별법은 뭐냐면 여기에 특히 그 주임법은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임대차를 했어. 주택 임대차 했어요. 주택 임대차 했어. 근데 임대차라는 뜻은 뭐냐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줄 것을 갑이 을한테 약정하고 을이 갑한테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요. 계약이야.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물건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은 법률행위라면 등기해야 되잖아. 강력하잖아요. 둘만의 약정이니까 약해, 효력이. 등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 2년 계약을 했는데 아니 중간에 이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소유자가 야, 나는 소유권이고 너는 계약관이니까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보증금은요? 보증금 몰라. 원래 갑한테 받아가. 그러면 집 없는 서민이 길거리에 나앉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9월 1일 날 인도받고 9월 1일 날 전입신고하면 9월 2일부터는 나가라 하면 못 나간다고 대항력 있는 거야. 대항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임대인이잖아. 네가 돈을 보증금을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집 없는 서민이 안전하게 주거 생활이 보호가 되죠. 임대차는 채권이야.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사실 임대차는 둘만의 약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만의 약정, 갑과 을이 약정했지. 병하고 약정한 게 아니죠. 그죠? 약정에서 둘만의 효력이 미치는데 주택, 임대차, 이게 주택이라면 여기 임대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서 요것만 해놓으면 등기하지 않고 요것만 해놓더라도 신소유자에게 못 나간다 버틸 수 있고 2년 살고 나서 보증금을 받아 챙겨 나갈 수 있게끔 임차인 보호 규정을 만들어 놨어. 이해가죠? 요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특별법을 배우는 거예요. 대충 전체적인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 민법 총칙과 물권법과 계약법과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 총칙에는 법률행위. 근데 그 반대 개념이 법률 규정이라 그랬죠? 그래, 원해서 뭔가를 한다. 원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면 법률행위야. 그러면 원해서 발생하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죠? 의사표시. 청약인 의사표시. 승낙은 의사표시. 그죠? 원해서 발생한다. 법률행위. 원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한다. 법률 규정. 이해가죠? 근데 물권에 딱 이게 오면 원해서 법률 행위에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입을 열어요. 저번에 오셨죠? 네. 예? 등록했어요? 네.
안 했어? 그랬어요? 저번에 제 그 특강 때 다른 자료 있죠? 테마 8, 거기서 한 80%, 90%, 한 85%다 나왔어요.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원에서 발생하면 법률행위야. 이제 자꾸 입을 이렇게 떼야 돼요. 왜냐하면 용어를 자꾸 써야 자기가 처음에 애인 만날 때도 뭐 성수 씨 하기 좀 어색하죠. 자꾸 하다 보면 정이 들잖아. 정이 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보는 민법은 뭐죠? 제가 하는 민법은 잘 토라지는 애인가가 자꾸 관리를 해줘야 돼. 관리를 안 해주면 금방 등 돌려버려요. 민법은 관리해주면 정말 잘 나와요. 관리를 안 해줬다. 바로 쑥 내려가거든. 그래서 민법이 사실은 제가 90 공부를 한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했는데 좀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1차 되면 2차 떨어지고 1차 되면 2차 떨어지고 분야에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 1차는 내가 거의 합격했는데 2차에서 많이 실패를 봤는데 어떻든 제 오랜 수험 생활 속에서 한 10년 넘게 하고 뭐 하여튼 영어 전공하다가 전과해서 하여튼 법학을 했는데 민법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들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근데 요거를 내 생활에 맞게 공부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게 뭐냐면 민법을 조문과 판례를 공부하되 그렇게 단순하게 공부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반드시 분석해야 돼요. 그 기출문제가 다는 안 되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좀 교과서 넘겨보세요. 교과서 넘겨보면 자 10페이지 딱 넘기고 12페이지 딱 넘기고 쭉 넘겨보다면 자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넘겨봤죠? 그럼 거기 보면 요 부분에서 요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라고 해서 예제 문제가 쫙 있죠? 예제 문제가 딱 있죠? 이게 사실은 기출문제야. 핵심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 좀 심심하잖아요. 그거는 딱 보고 단독이 아니고 답을 달았고 역으로 추적해. 이 기출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고 원래 실전과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핵심이구나 라고 해서 답 달아놓고 역 추적해서 역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화돼요. 우리는 딱 찍어서 뭐다 하면 되잖아. 문제만 잘 풀으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만 잘 풀으면 되니까 그래서 기존 그 문제와는 달리 여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핵심을 좀 많이 넣어놓고 적게 나오면 적게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다 배열을 해놨으니까 이 책이 공부하실 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조문과 판례, 거의 판례를 많이 적어놨는데 그것도 핵심 판례니까 거기 다 기출 한 번씩 나왔던 판례들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대충 뭔지 알겠죠? 민법이 전체적인 어떻게 돌아가는 판사기 물권하고 채권이야. 물권하고 채권.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채권은 행위청구권이다. 채권의 법률행위로 발생하면 뭐라고? 계약이다. 계약 중에서 우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다. 네? 쉽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 부당이득이란 말, 부당이득. 그 다음에 사무관리는 잘 안 나오고, 불법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부당이득이라면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는 거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는데 이득 취했다. 그러면 부당이득 판단해야 돼요. 근데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어. 불법행위야. 불법행위. 이건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는 채권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인법 이런 것들을 배운다. 전체적인 틀은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한번 봅시다. 교재를 보면 민법 총칙을 딱 보면
첫 순환이니까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깊게 안 들어가고 전체 통해서 뭐가 핵심이고 요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그 다음에 것은 또 2순환, 3순환 있으니까 거기 보면 10번에 보세요. 10번에 보면 10페이지 보면 권리 변동과 법률행위 들어봤죠? 네? 권리 변동과 법률행위 들어봤죠? 우리 법률행위 했잖아요? 법률행위. 그런데 거기 1번에 보면 권리 변동이라는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근데 권리 변동을 보세요. 권리 발생의 원시 취득이란 말에 나오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 이번에 시험에 28회. 자, 발생의 권리 변동의 이 권리 변동이라는 차트에 권리 변동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현상이다. 근데 뭐 변경 소멸은 지금 이번 순에 안 할 겁니다. 발생에는 처음부터 발생한다. 원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한다. 건물을 신축했어. 그럼 내가 처음 취득하죠? 전 주인이 없는 거야. 내가 땅에다가 너 건물 지어버렸어. 그럼 내가 건물을 처음으로 취득하죠? 신축해서 건물을 취득하는 거야. 원시 취득이야. 근데 내가 집을 사. 그러면 전 주인이 있죠? 전 주인한테 사오죠? 승계 취득이야. 근데 거기에는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란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전적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권리가 다 넘어오죠. 근데 설정적 승계는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이란 뭐죠? 내 집을 담보로, 내 돈을 꾸면서 내 집을 담보로 넘기죠. 저당권 설정해주죠? 설정해주죠. 그러나 나는 소유권 갖고 있잖아. 내 권리가 다 넘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 집을 담보로 1억을 꾸면서 저당권 은행에다 설정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소유권 갖고 있고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이 경매 처분해서 우선 변제받죠? 이게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28회에서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다. 그럼 틀리죠? 설정적 승계죠? 그죠? 여기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순에 나 설정이란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적 승계다. 그거 하나 밑줄 꺼놓으세요. 이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거기 승계 취득에 기억의 이전적 승계, 거기에 니은에 보세요. 설정적 승계 밑줄 치고 작은 별표 하세요. 작은 별표 딱 하시고, 이거는 올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의 두 번째 줄에 자, 저당권 설정 등이란 말이 나왔죠. 올해 시험에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다 하면 틀립니다. 설정적 승계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변경 소멸은 나중에 할 거예요. 원인. 그 3번, 자, 11페이지. 권리 변동 원인 있죠? 원인.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권리 변동 원인이 이거예요, 이거. 권리 변동 원인이 당사자가 원해서 발생하면 법률행위죠. 그죠? 근데 원하지도 않는데 발생하면 법률 규정이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권리 변동 원인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이게 법률 행위인 거야. 대충 흐름을 알겠죠? 그러면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제2절에서 법률 행위가 나오죠? 법률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 법률 행위 나오는 거, 법률 행위. 대충 알겠죠? 흐름을 아세요, 흐름을. 지금 이번 순환에서는 뭐 크게 자세하게는 안 하고 용어와 이 흐름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순에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1월부터는 이제 좀씩 깊게 들어갑니다. 대충 법률행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 딱 보면은 거기에 13페이지에 법률행위가 나오잖아요. 법률행위 의의가 나옵니다. 법률행위 의의. 자, 법률행위 의의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매매는 법률행위요? 매매는 법률행위요? 원해서 하니까 법률행위죠.
그럼 저당권 설정에는 법률행위요? 저당권 설정에는 법률행위요? 법률행위지. 내가 원했기 때문에 설정해 주잖아. 지상권 설정에도 법률행위죠? 지역권 설정에도 법률행위요. 전세권 설정은 법률행위.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야. 어? 그래서 그냥 법률행위가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거야. 320조에서. 그 다음에 질권 설정, 다 법률행위야. 법률행위야. 매매 교환 임대차 원했잖아. 원해 법률행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매매가 법률행위잖아요. 매매가 법률행위죠. 원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집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을이 있어. 을이 있어. 내가 1억에 팔겠소라고 청약을 하겠죠. 이 청약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럼 나 사요. 승낙을 하겠죠? 승낙을 해. 이거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한 사람은 소유권을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은 대금 지급해야 되죠.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죠. 그렇잖아. 이게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이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매매라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거는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우리가 학자들이 이거를 법률 사실이라고 하자. 약속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법률 사실이 있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했죠? 요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하자. 그러면 법률 요건이 있으면 요런 효과가 발생하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거를 법률 효과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용어를 한 거야. 약속을 한 거. 그럼 매매를 보니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법률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개념, 아까 법률 요건에 원해서 발생하면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근데 상속과 같은 것은 원하지도 않은데 효과가 발생하죠? 이거는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죠. 아까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죠? 그럼 법률 요건에 사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 개념은, 이 법률행위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이걸 또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그냥 목적이라고 하자. 같은 요겁니다. 법률 효과가 법률행위 목적이다고는 약속.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이다. 이것도 약속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법률 효과, 법률행위 목적, 내용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돼요. 법률행위란.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따라서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법률행위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시작.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치? 다시 한번. 법률행위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해가죠? 그러면 시험 문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매는 법률행위다. 맞죠?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 걸 방향에 따라서 그쪽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임대차는 법률행위다. 임대차는 법률행위다. 맞아요? 맞죠? 또 시험 문제. 임대차는 법률 요건이다. 맞아요? 법률 요건이요? 법률 요건이요. 법률행위 원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 지상권 설정에는 법률 요건이다. 맞아요? 맞지? 그렇지.
지상권 설정에도 법률행위 원에서 발생하잖아.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야. 원에서 기정 법률 요건이야. 아셨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내가 돈을 꿨어. 돈을 꾼다. 꾼다 하지만 이제 금전 소비대차야. 돈을 꾸는 거야. 금전 소비대차다. 금전 소비대차다. 돈을 꾸는 거야. 원에서 꿨죠? 금전 소비대차는 법률행위다. 맞죠? 금전 소비대차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또 시험 문제 하나. 자, 보세요. 청약이 매매가 될 수 없죠. 내 살래? 내 물건 이렇게 살래? 그게 매매가 안 되죠. 청약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죠? 의사를 표시하는 거야. 그냥 의사표시야. 근데, 자, 보세요. 청약은 매매다. 그럼 틀려. 맞아. 틀리지? 틀리죠? 그렇잖아. 근데,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다. 맞아요? 틀려? 틀리지?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해서 법률 요건이 돼야만 법률행위 되죠? 시험 문제는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다 하면 틀리는 거야. 개념적으로 개념을 딱 정해놓고 개념에서 벗어나면 틀린 지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충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런데 반드시 의사표시가 한두 개 들어가야 돼요. 법률행위 들려면. 하나 들어가면 단독행위, 두 개 들어가면 계약이 되는 거야. 여러 개 들어가면 합동행위가 되는 거고.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 있을 수가 없어. 의사표시는 원에서 표시하는 거야. 원에서 표시하지 않는데 법률행위는 안 돼요. 이해가죠?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죠. 원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시험 문제 살짝 또 변형합니다. 자,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유일한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X야. 자, 혼인은 법률행위일까요? 혼인은 신분상행인데 혼인은 법률행위일까요? 그죠? 원해서 결혼했잖아. 자기야 결혼할까? 청혼하죠? 오케이 승낙하죠? 원해서 법률행위였어요. 그러면 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의사표시 플러스 뭐가? 신고가 있어야죠. 혼인 신고가 있어야죠. 법률행위 되려면. 그러니까 신고도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혼인에서 신고처럼 즉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구성한 유일한 구성요소다라는 지문이 떴다. X 그치? 이해가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가끔 뜹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행위 개념. 법률행위 개념은 다시 법률 효과가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그게 효과나 목적이나 내용이나 같아요. 효과, 목적, 내용 같은 말이야. 여기서 용어를 통일하는 거야. 효과, 목적, 내용 같은 말이야. 법률 효과가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근데 법률행위에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가 있지만 의사표시가 유일한 구성요소는 아니다. 혼인에서 신고처럼.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 게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법률행위입니다. 법률 요건입니다. 그리고 법률 요건에는 당사자가 원해서 발생하면 법률행위, 원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하면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이야. 이게 물권으로 가면 소유권 취득하는 뭐 원해서 취득하면 등기해야 돼. 근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등기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게 채권으로 가면 원해서 하면 계약이 되는 거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채권이 발생했다. 사무 부당이득, 사무관리 부당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대충 그림 그려지죠. 재미있어요, 없어요?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죠? 네? 자,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법률행위 개념에 법률행위 의의가 나와요. 13페이지에. 자, 거기 1번 반가로 1번 보세요. 법률행위란 밑줄 치세요. 법률 효과에 동그라미 치고 다른 말은 목적. 법률은 내용 쓰세요. 효과, 목적, 내용입니다. 발생을 의혹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 밑줄입니다.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 요소란다. 이해가죠?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거 아니다. 혼인의 신고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매매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에 해당하죠. 이해가죠? 법률 요건에 해당합니다. 법률 효과로서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죠. 즉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이며 법률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다. 대충 이해가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가 나와요. 법률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인데 요거는 이제 잠시 쉬었다 갈까요? 10분 쉬었다가 이번 시간에 정리한 거 다시 이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민법은 크게 파트가 총칙,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이 있다. 총칙에서 10문제, 물권에서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특에서 6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민법 총칙의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죠. 발생에는 아까 발생은 원시취득, 처음부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었죠. 승계취득계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 올해 28회에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다. 그 틀린 질문으로 나왔어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 권리변동 원인이 내가 원해서 발생하면 법률 행위야. 원하지도 않은데 발생 법률 규정이야.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개념. 그리고 법률 행위가 있다면은 이게 물권으로 왔을 때 이게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부동산이죠.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면 등기해야 돼요. 그러나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는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은 행위 청구권인데 법률 행위로 채권 취득이 계약이야. 계약인데 그 중에서 매매 교환임 대체단 말이에요. 그게 계약이고 법률 규정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게 부당이득,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거야. 사무관리라는 뜻은 뭐냐면 의무가 없는데 일을 사무를 처리해 놓고 비용 청구하는 거고 불법행위는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쳐서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에 이렇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위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강론에 매매권, 임대차가 있다. 그 다음 아까 초기에 매매를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을 한다. 승낙을 한다. 청약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 청약 승낙도 승낙은 의사표시입니다. 법률 사실이라고 그게 매매가 됩니다. 매매기니까 법률행위가 되죠. 법률행위 법률 요건이죠. 효과가 발생한다. 효과, 목적, 내용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률 효과가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 의사표시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